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광주 청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 한 해만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2223명, 작년보다 143명 증가,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49명이나 된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됐지만 노동자가 산재로 죽는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노동계 측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한국경영자총업회는 정부의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현행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41%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수 불가능이라고 하였습니다. 매해 2,400명,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는 영상을 봤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붕어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법을 강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을 완화해야 할까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말하기 어렵네요. 길어가지고. 저도 이 법을 알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저도 산업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꽤 오랜 기간 일했던 사람이고 산업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저도 다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손가락 골절 한번 입은 적이 있어요. 철판에 찍혀가지고. 일하다가 이제 손가락 잘린 분도 봤어. 제가 실제로 본 건 아니고 조국길을 다르다가 손가락이 날아간 분도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생각보다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다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치는 분들은. 옥타인도 내가 봤을 때 다친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업 현장이라는 게 안 다치고 일하기 정말 어려워요. 안전수칙이 있어도.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강화해야 됩니다. 저는 강화에 찬성입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해본 입장에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자 편을 들고 싶어요. 제가 오너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이 호선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일해본 결과 제가 중소도 일해보고 조소도 일해보고 중견기업 정도 되는 그 공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위험한 곳이 많아요. 공장은 어느 곳이든 다 위험해요. 대기업도 위험합니다. 대기업이 그나마 좀 안전설비나 장비 같은 것들 수칙 같은 게 있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안 좋아져요. 중소기업은 안전수칙도 없고 안전 라인도 없고요. 그리고 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고용하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오너 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맞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많이 시행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실상 그 오너는 공장을 접어야 돼요. 손해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몸을 사리는 법이긴 해요. 이게 중소기업은 이거 걸리면 그냥 회사 그냥 끝내야 돼. 그냥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이제 그 손해가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직격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반대하는 것 같아.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서 일했지만 제대로 된 안전수칙도 없고 안전장비도 없고요.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장 가보시면 중소기업 공장에서 하루를 일해보시면 느끼는 게 다치려면 얼마나 다칠 수 있고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거 모를 겁니다. 여자분들은 애초에 위험한 환경 자체를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현장은 다 위험해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요. 반대하는 입장 이해가 되는데 제대로 안전수칙 안 지키고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신에 이런 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법도 강화해야 되지만 안전을 지키지 않는 분들한테 벌금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좀 오너가 약간 독박 쓰는 법이긴 해요. 엄밀히 따지면 독박 쓰는데 직원들도 안전장비 줬음에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오너도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겠지만 분명히 회사에서 안전교육 시키고 안전장비 줬고 안전라인 안에서 일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교육도 시켰는데 그거 이행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 같은 데 작업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꼰대 아저씨들. 예를 들어서 지게차 운전할 때 제한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를 안 지키고 과속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안전모 착용 안 하신 분도 많습니다. 덥다고 착용 안 한다거나 각반도 착용 안 한다거나 그리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급하다고. 그거 안 지키는 거잖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거 안 지켜 다치고 뭐 사고 나면 사실 오너 입장에서 억울하죠. 왜냐 분명히 내가 지키고 일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여러분 현장 작업자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지게차 운전사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진짜로 들을 게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현장 가면 성질 좀 들어오는 사람들 꼭 있거든. 고집 센 사람들. 그러면 지가 뭔데 나한테 시키다 말하고 지랄이야. 중소기업 같은 데 일하잖아요. 그러면 좀 나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사장한테 맞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장이 가가지고 야 너 왜 안전장비 안 써? 쓰라고 했잖아. 하면 좀 참견 좀 하지 마십시오. 일은 저희가 합니다. 사장님은 그냥 안에 계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소기업 같은데 뭐 사장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뭐 눈치 보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약간 맞불작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가 사장이면 다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중소기업 가보면 굉장히 작업자들이 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나는 좀 신기한 게 저렇게 맨날 서로 욕하고 막 맨날 찌지고 볶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막 안 좋은 감정도 막 실어가 일하는데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지 신기해 진짜. 왜냐면 중소기업 일하신 분들 사이가 다 나빠. 약간 보면 뭐 이렇게 서로 있잖아요. 막 합을 맞춰가 일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보면 맨날 궁시렁대 맨날. 내가 중소기업 현장 가서 일해봤잖아. 그러면 맨날 뭐 자기들이 뭐 일하다가 사이야 막 에이 저 새끼 맨날 지게차 타면서 맨날 밥은 막 처먹고 맨날 이빨이나 들고 새끼 쪽 똑바로 뻗던 가면 맨날 이런 얘기해요. 그럼 지는 똑바로 안 해. 지는 똑바로 안 하거든. 지도 안전만 안 쓴단 말이야. 그러면 지게차 기사도 그럼 네가 지게차 타던가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욕한단 말이야 이게. 지게차 운전도 할 줄 모르면서 현장 가구 작업 있잖아요. 욕 있잖아요. 굉장히 남자 쫌생이 같아. 이런 중소기업 같은 데 보면 맨날 궁시렁궁시렁 대요 만나. 저 새끼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 새끼가 이 좀 잘하면 다가 이 새끼가 나이가 우리 형님한테 일하려 시키고 이런 얘기 존나 많이 합니다. 이게 진짜 이거는 현장을 가본 사람이 마실 거야. 거의 100% 공감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은. 그리고 뭐 사장이 가가지고 안전모 같은 거 쓰고 자 지금부터 안전모 쓰고 작업할 수칙 같은 거 다 지키고 여기 내가 붙여놨지 요 시키는 다 해. 다 하라니까. 그 형씨도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작업할 떨어져서 일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들을 땐 내내 거리다가 막상 일하면 안 듣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 왜냐하면 작업자들이 나이가 많잖아. 나이가 많고 좀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지만 약간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배움이 짧으신 분들 많아. 고졸, 중졸도 많아요. 초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에서 지시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키면 하는 게 맞죠, 여러분. 시키면 하는 게 맞는데 저 새끼는 나보다 나이 어린 시기가 맨날 와가지고 시키고 지랄이야, 이 새끼. 사장 아들내면 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좀 시키면 하면 안 되나 뭐. 당연히 직급이 높으니까 해야지 뭐. 백돌형이잖아, 사장 아들이면. 저거 현장에도 모르는 새끼가 와서 와가지고 맨날 지시다 내리고, 이 새끼가. 현장에 와가지고 일 안 하면서 뺀질뺀질하게 해가지고, 이 새끼가. 나중에 한번 걸려봐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맨날 구실하고 시키면 똑바로 하면 되는데. 진짜. 현장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분도 있는데 쫌생이 같은 분들도 은근 많아요. 쫌생이 같은 분. 나이 먹고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쫌생이 같은 분들.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사장이 뭐 지시 내리자 그러면 사장이 있잖아요. 지시 같은 내려요. 그럼 내가 전달해줘요. 저 사장님이 일하실 때 요거 그 안전장비 쓰시고 하시랍니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뭐라 한지 아세요? 야, 사장 사무실에 있냐? 아니요, 뭐 아직 계신 것 같은데 언제 나간다고 하냐? 아직 예의가 없는데. 그러면 나가면 나한테 카톡 좀 쏴라. 알겠지? 야, 가면 야, 사장 볼일 보러 가면 카톡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완전 무슨 스파이처럼 사장 차 그때 오피러스 가잖아요. 안 보이잖아. 그러면 사장 갔다가 오면 알았다 고맙다 하면서 더워 죽겠다 하면서 이런 거 왜 쓰라고 하는 건지 참 일도 안 해보 지들이 일도 안 하면서 맨날 사무실 앉아가지고 맨날 놀러만 되기 주제 맨날 수금이란 주제 맨날 현장에 고충을 아냐고 새끼들. 전만 돈 벌어 어려 쓰는 데 하면서 맨날 사장. 그러니까 고집이 세요 이게. 이런 분들 좀 제재를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중소기업 이런 걸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좀 환경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이 단합이 잘 안 돼요. 중소기업 가면 직원 수가 적은데 오합지졸입니다. 차라리 대기업이 중견기업이 단합이 더 잘 돼요. 거기 군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 중소기업은 약간 프리스타일이야, 프리스타일. 그리고 일하는데 이렇게 좀 시키거나 뭐 복장이나 작업 환경 가지고 있잖아요. 지적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겪어본 게. 근데 그분들이 말을 안 지키면 그분이 다쳐서 죽을 수도 있어. 그게 다 그런 거야. 이게 보면 이해는 돼요. 이 오너들 입장 이해는 돼. 이게 중소기업 현장을 가봐야 돼요. 네,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사장도 그런 거예요. 사장이 만약에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설명했다는 걸 진민자를 보이면 어느 정도는 좀 처벌을 좀 강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장이 몇 번이나 안전수칙 지키라고 얘기했고 교육도 시켰고 장비도 줬고 확인도 하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여러 번 내렸음에도 그걸 무시했다가 사고 나면 이건 사장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런 거예요. 사장이 충분히 안전지시를 내렸고 교육도 시키고 장비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작업했다가 산업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처벌하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많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이런 사건 사고가 보통 이제 관리 감독 안 하고 그 지시사항 안 내리고 장비 같은 거 안 줘가지고 사고 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산업재해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업재해 같은 사고 나면 사장이 과연 이 교육이나 지시 내렸는지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사장들도 이런 거 안 당하려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소기업 사장님 같은 경우에 앞으로 교육을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남겨야 돼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자기들이 나중에 일하는 공장에서 사고로 뭐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안 나오게 하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독박을 쓰지 않으려면 본인들도 나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안전에 신경 쓰고 주의사항 길었다 얘기해야 돼. 근데 중소기업 사장들이 이렇게 잘 안 하거든. 내가 알기로는. 안 해요. 보통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든 사고가 나지 않아서 신경 안 써요, 이게. 그리고 중소기업 기계 만지는 사람은 성질머리 알기 때문에 괜히 건드면 짜증 부리기 때문에 고집 세는 거 알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다 사고 난단 말이에요. 사실 중소기업은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대기업보다. 대기업은 안전 라인도 있고 테이프로 안전 라인 만들고 안전선도 지키고 안전 교육자도 있고 안전 관리자도 있고 CCTV도 달려있고 안전수칙 같은 거 매일같이 외치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생각보다 적어. 그런데 중소기업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 중소기업 자체가 안전 라인이 없어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 바닥에 뭐 잔챙이도 굉장히 많아. 뭐 철판이나 뭐 쇳가루나 뭐 칡 같은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밟다 넘어지면 다 다치는 거예요, 그냥. 머리 깨지고. 그리고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기계들이 전부 다 노후 장비예요, 노후 장비.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지는 게 노후 장비 때문에 벌어지면 노후 장비. 예전에 고등학생이 이제 작업하다가 실생이 잤다가 이제 협착 때 죽은 사고 있지. 그것도 노후 장비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노후 장비. 대부분 노후 장비예요. 장비만 좋은 거 바뀌면 이 사망사고 크게 안 일어납니다. 장비만. 대부분 노후 장비 확인하다가 센서가 안 움직여서 들어갔다가 이제 찍혀가 죽는다거나 그런 거예요. 장비가 말을 안 들어가. 왜냐하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 장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거기다 옛날 기계 고쳐가 쓴단 말이에요. 옛날 기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센서가 없어요. 요즘 기계들이 센서가 있어서 사람 이제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기계가 멈춰버리거든요.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전 펜스 다 쳐져 있고. 근데 중소기업은 안전 펜스도 없고요. 기계가 자동화가 수동화가 돼 있고 센서도 없어요. 옛날 기계라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새 골프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저 표정 왠지 뭔가 느끼해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원원분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예, 신경 써야 돼요.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안전사고, 그리고 사망사고, 재해사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너분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교육이나 장비 이런 것들에. 왜 사고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중소기업 왜 사고 나는지 알거든. 그럼 본인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돈 없다고 뭐 중소기업 사정 어렵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거를 다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재해사고, 사망사고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일어나요. 중소기업. 자꾸 어렵다고 봐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부터 좀 바꿔나가야겠다. 우리부터 좀 안전히 신경을 써야겠다. 장비를 좋은 거로 좀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공장을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썰을 보내주신 광주청년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